감추지 마라. 알려라. 알리다 보면은 중요한 거는 암은 단순히 숫자 약간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리고 정상 범위에 내에 있을 때는 정상 범위 안은 그 말 그대로 정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정상 범위 안에 있는데 수치가 높다 낮다 해서 고민을 하고 또 우리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하면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또 못 믿는 거예요. 이런 성격인 사람들은 정말 안 좋거든요. 이런 분들처럼 뭔가가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암 환자한테 저는 그래서 심신요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심신요법을 뭔가 하나를 해라. 뭐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명상을 하는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MBSR이라든지 뭐 유도심상이나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우리가 운동 겸해서 할 수 있는 요가라든지 뭐 필라테스라든지 뭐 국선들한테 많이 있거든요. 운동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또 햇빛 많이 보세요.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비타민 D도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져요. 원래 감옥에서 어때요? 죄수들한테 햇빛을 안 보여주면 그것도 학대잖아요. 그렇듯이 햇빛이란 거 중요해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이 자신감을 잃거나 집착을 하는 분들이 보면 햇빛이 잘 안 나가요. 근데 햇빛에 많이 나가세요. 햇빛에 많이 나가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각하고 또 내가 집착을 떨쳐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완치란 말은 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보자면 암에 대해서 완치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암은 우리가 3년 정도가 암이 재발이 잘 되고 하지만 5년, 10년, 근데 15년 일이 지나도 재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완치라는 개념을 어디까지를 완치라고 해야 될지 상당히 애매한 말이고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기준을 대부분 다 어떤 걸 삼고 있냐면 요즘에 우리가 의료보험을 해주잖아요. 암 환자들한테는 산정특례라고 해가지고 치료비를 경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산정특례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5년이 지나면 완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의료보험에서 5년 동안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지 당신이 다 나았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산정특례가 해결이 되면 중증이 이제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료보험이 예전에 일반인 상태로 가요. 이것을 나 이제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절대 완치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게 지금 기한이 이렇게 지나서 또 2차, 3차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암이 완치냐 아니냐 하지만 내 몸에 또 다른 생기는 이 암도 내 몸 안에 있는 암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나 완치가 됐어. 이제부터는 난 자유로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어떤 걸 먹어도 되고 내가 뭘 해도 이제 괜찮아.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암은 평생 관리하는 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2차 암, 3차 암이 왔을 때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2차 암, 3차 암이 오면 내가 처음 왔던 암보다는 좀 더 독한 암이 온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한번 앓고 난 사람들은 2차 암, 3차 암이 오지 않도록 예방도 하고 또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 완전히 나았다는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또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서 평생 관리하는 병이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완치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춰요. 예전에는 우리 환자들이 말을 하죠. 암에 걸리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암을 걸리느냐. 남은 정말 나는 좋은 일만 하고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암에 왜 걸렸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남한테 가서 밝히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직자분들이 암을 가지고 치료를 하러 오셔요. 신도들이 막 문병도 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도 안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그거 보면은 뭐 목사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고 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뭐가 좋다고 내가 암 걸렸다고 내가 떠들고 다니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럼 이제 그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죠.
성직자분들이 암에 더 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 성직자분들은 이타주의에 젖어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살던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을 더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 있어 암에 더 잘 걸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고개를 좀 끄덕끄덕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자랑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암이 어려운 암이잖아요. 내가 밝히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는 어려운 암을 치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남한테 정보를 많이 알려야 정보를 얻잖아요. 제가 오늘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바로 제 주변에 사는 분인데 저는 그분이 암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말을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오늘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암이 있었다. 근데 이 암이 제법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재발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본인이 이야기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재발이 되고서 이제 이게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만약에 그분이 나하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암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더라면 진작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밝히지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많이 알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만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암에 대한 자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어떤 의사가 어떤 병원에서 치료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런 회사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적은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많이 알리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분류를 하고 본인이 공부를 하는 거하고 합친다면은 이 정보를 많이 알린 것 때문에 치료에 더 도움이 되고 정말 나쁠 수도 있는 방향을 정확한 방향으로 가서 치료가 돼서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감추지 마라, 알려라. 알리다 보면은 내가 후회할 일이 적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암은 자랑을 해야 합니다. 자랑하는 방법은 내가 누구한테 근당에서 내가 뭐 마이크에다 나 떠들고 내 암 환자입니다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를 만나든가 의사를 만나든가 또 뭔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이런 암이 있는데 뭐 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느냐.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어디 가서 직접 알리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사석이라도 앉아서 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이야기하라는 거죠. 분위기가 됐는데도 부끄러워서 아니면은 남들이 저 암 환자야? 그 편견을 가질까 봐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항상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제일 우리 암 환자한테 안타까운 게 방심이에요. 방심은 정말 자기 자신을 그냥 망치는 것보다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는 그냥 단순하게 내 생각만 가지고 행동만 가지고 관리가 아닙니다. 암에 대한 관리는 항상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검사를 하고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역에 대한 거,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주변 환경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수보다 훨씬 더 좋은 치료가 날 거고, 통계 자료상 평균적인 그런 데이터보다도 훨씬 높은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암은 오랜 세월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을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해요. 정말 과잉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해요. 하지만 시간이 가고 어떤 재발이나 전이가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면 나중에는 마음이 소홀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등한시하게 되고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이제 다 나왔어. 이제는 내가 자유스러워졌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부분들이 내 몸 안에 자리를 잡고 이게 내 생활 패턴으로 이어져 버린다면 나중에 혹시 잘 완치가 되면 괜찮지만 재발하거나 어떤 전이로서 나를
다시 괴롭힐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암은 절대 방심하지 말고 항상 관리를 하고 눈을 부릅뜨고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하는 바입니다.